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네. 연예인, 팟짱의 대표 연예인, 네. 이정수 연예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수 연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오늘 어디 초등학생 소풍 가는 분위기예요. 오늘 그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라는 패션 포맷인데요. 여름의 네, 끝자락을 붙잡고. 그러네요, 진짜. 완전히 이제 해변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복장 상태의 마지막. 그렇군요. 태풍 고니와 함께 입을 수 떠나보내는 있는 거죠. 이제. 떠나보내는 처서와 함께. R&B 스타일. 네, 그렇군요. 이제 곧 우리가 가을 남자 컨셉으로 만나게 그렇죠. 되겠군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오산중학교 전교 1등. 댓글이 없어. 자기가 막. 네.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산 시민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라도 좀 해줘. 전교 1등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저희 야구 같은 사회인 야구팀인데요. 그 저번에 세 타석을 섰는데 다 포볼로 나갔어요. 야, 역시 공부를 잘하면 다르구나. 연구하는 거야. 그 순간을 연구하는 거야. 공이 날라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가지고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위로공단 이뭉순 감독님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또 확 바꿨어요. 게스트가 그냥 나날이 발전하는 변함상이에요. 변화무쌍한 게스트. 오늘은 MBC 플러스의 이성호 PD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야구 만드시는 분이라. 달라. 야, 게스트가 제일 셌어. 내가 더 세게 할 걸. 역대 최고의 반응이 되죠. 역대 최고의 게스트 반응입니다. 네. 저번이랑 완전히 달라요. 저번엔 진짜 약간 옥타브 하래 내려가가지고 도쯤 시작했거든요. 네. 오, 역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베이스볼 투나잇을 연출하고 있는 이성호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기 PD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죠? 얼굴도 좋으신데요. 안 좋은데 굉장히 인물도 헌칠하시고 목소리도 네. 되게 좋으시고 직접 방송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만 계시기에는 연출만 하시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띄워주고 그렇죠. 좋게. 저희가 우리가 한 10cm 정도 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빼먹으시려고. 이 프로그램 어떤 거죠? 우선 이제 스포츠 채널마다 간판 프로가 있는데 네. 아마 하이라이트 프로죠. 이 투나잇이라는 프로가. 근데 아마 각 방송사마다 경쟁사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지금 MBC에서는 가장 또 핫한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률 1위? 현재 1위죠. 네. 그렇군요. 시청률 1위의 프로그램 PD를 모셨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그 낡은 스튜디오에 마음도 잘 안 좋은데요, 되는 이 정도면. 스튜디오에 MBC 이거 연출하시는 입장에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연출 환경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아 들고요. 그래요? 예.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보단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천막 정도로 생각했나? 아 그래도 굉장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좀 그 아마추어 치고는 그래도 꽤 이 마이크가 청계천에서 사온 겁니다. 아 청계천이 최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역시 방송의 메카는 청계천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 광고 주세요, 광고. 네. 청계천 광고요? 현정 광고. 근데 참고로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이성호 PD님 오신 다음부터 이 MBC의 그 베이스볼 투나잇이 올라갔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시청률이 네, 오. SBS 스포츠와 뭐 KBS 스포츠에 비했을 때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청률 네. 제조기. 그러니까요. 이런 PD 이름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아, 이게 이성호 사실 PD님. 선배들이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거름 뿌리고 씨 뿌리고 다 키워놓은 과실을 제가 따먹는 수준에서 야. 지금 겸손하기까지. 아 요거는 선배님들 듣고 계시죠? 아 MBC 선배들을 위한 네. 꼼꼼한 배려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선배를요? 네, 선배를 선배는 밟고 올라가는 맛이죠. 이러한 개콘 출신에 뭐 누구 밟으신 아. 분인데. 꾹꾹 밟아야죠. 다. 네, 그렇군요. 스포츠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일단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엑기스만 볼 수 있어. 엑기스만 빨리 보고 정보를 습득해야 다음 날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좋으면 되죠. 담배 피울 때, 점심 먹을 때 네. 소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네, 뒤처지지 요즘 않으려고. 정보 홍수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요. 이런 서머리 프로그램 고맙죠. 아, 서머리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서머리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음. 야구가 끝난 다음에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풀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본 야구 경기를 이긴 사람들이 나와서 기분 좋아. 한 번 더 봐야지. 네. 이러면서 보는 뒤풀이 프로그램. 그렇군요. 아, 예. 오, 역시 PD니까 이게 말이 다르다. 정리가 이게 되시네요. 말 맛이 딱딱 그죠? 뒤풀이, 서머리가 되네. 뒤풀이 프로그램. 뒤풀이 프로그램 이런 거 참 뒤풀이. 쓰기가 어려운 말인데 그죠? 그래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맨 처음에 예전에는 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맞아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그냥 그 야구가 끝나는 즉시 바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대기 타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야구가 끝난 순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스텝도 그렇고 출연진도 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일단은 야구 중계가 끝나면 네. 거의 바로 들어가는 형식이라서 야구의 한 8회 말 정도 되면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어. 전 스텝이 스탠바이. 시청자들한테 틈을 안 주는 거야. 잠깐 그렇죠.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고 잡아주는 야구 거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요걸 봐야 되니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봐야 되니까 채널 본드. 그러니까요. 저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리모컨에 손을 못 대시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방송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이? 원래는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11시. 네, 맞아요. 뭐 혹은 뭐 11시 자정을 반. 앞두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야구가 6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한 3시간, 3시간 반을 하면은 뭐 10시, 11시, 10시 그렇죠. 뭐 진짜 끝나잖아요. 네. 근데 1시간에 제작 공백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막 돌아가요, 채널이.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그렇죠.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금방 하이라이트 나오니까 네. 그러면 한 봤던 걸 또 봐야 되는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여기서 그쵸. 지금 끝난 거를 좀 이따 여기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여기서 한 거를 바로 편집해서 올려. 심지어 끝나지 않은 방송이 나가기도 해요.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끝나지 않은 방송이 그러니까 앞전 거를 우리 경기는 끝났지만 네. 다른 채널에서 하는 방송은 안 끝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나갈 수가 있어요. 끝나지 어.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편집은 다 끝나 있는 상태를 틀어버리는 거죠. 야, 굉장히 실시간으로 실시간이구나. 그렇죠. 예.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생중계로 뜬 언론사잖아요. 네네. 그걸 MBC가 하고 있군요. 오마이뉴스 따라한 거야? 깔때기. 팟캐스트의 기본은 깔때기입니다. 아, 아 근데 그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런 걸 그러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작 인원은 기술팀 합쳐서 한 25명에서 30명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제작 인원이요? 네네. 굉장히 많네. 그분들이 막 굉장히 손이 빠르게 그쵸.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팀이 있는데 네. 그 팀이 5명이에요. 한 경기당 한 명씩 붙어 있고
그다음에 캐스터가 한 경기당 한 명씩 또 있죠. 그래서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늙겠다 늙어. 아 진짜 늙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짜릿한 맛이 또 있어서 이게 또 손맛이. 그 맛으로 방송을 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죠. 손맛으로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더불어 각 방송사마다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딱 틀이 된 게 뭐 미녀 아나운서 세워놓고 네. 전문 해설위원 세워놓고 네. 거기 기자 한 명 이런 구성이잖아요. MBC 지금 뭐 작년이 이제 뭐 양상문 감독님, 뭐 손영 감독님 이렇게 지금 바뀌셨지만 네. 그분들 이렇게 점점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거의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여자 아나운서와 전문 남자. 그래요. 예쁜 여자 아나운서 그다음에 좀 나이가 든 전문 해설위원 네네. 그리고 근데 기자 이거 하나. 되게 이렇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야구에 대해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거의 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미녀 아나운서가 야구를 잘 알아. 네.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남자 입장에서. 여자 얼굴도 예쁜데 야구도 잘 알아. 그렇죠. 그렇죠. 얼굴만 이뻐요? 몸도 이뻐요? 일석삼조야? 그래. 실제로 그런 게 작용을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야구 주 시청층이 그 30대에서 한 50대 남자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서는 해설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행 능력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또 저희 여자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야구를 많이 알아요.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하지 않는 날에도 늘 모니터를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와서 어제 그거 봤지? 그러면은 네 봤어요라고 다 얘기를 하는 수준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억지로는 잘 안 되는 일인데 네. 그 어떻게 좀 그런 분들을 그 캐스팅합니까? 아 여자 아나운서. 예.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나 상식이나 본인들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지원은 하죠. 근데 스포츠 캐스터로. 사실 뭐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이 알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스포츠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좀 남자들한테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여자 팬들이 많이 늘었지만, 네.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루에 전 경기를 모니터하고 방송이 끝나고 가서도 다른 경기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죠 지금. 그렇군요. 예. 구단이 하나 늘 때 지금 10구단이거든요. 네. 10구단이기 때문에 구단이 하나 늘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 경기를 또 봐야 되잖아. 그렇죠. 또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선수가 한 50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굉장히 업무 양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아나운서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그 깊이가 얕아서 실수하거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좀 그 방송에서 있을 수 만약에 있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행히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잘 키워주셔서 저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지금 가장 좀 풍부한 식견과 네.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하시는 뭐 다 그러겠지만 네. 아나운서들이 있다면 뭐 누가 있을까요? 뭐 김선재 아나운서 있고 박지원 아나운서 있을 텐데 네. 베스트를 뽑아주세요. 베스트 오브 네. 베스트로 뽑자면은 이상형 월드컵은 이상형 월드컵. 그렇죠. 저희 베이스볼 투나잇의 메인 MC 2명이 있어요. 네. 김선신 아나운서하고 배준 아나운서. 배준 아나운서. 예, 그 두 명이 깔때기네. 깔때기죠. 끝났네. 그렇죠. 네. 타사분들은 제가 평가하지 절대 그 않겠습니다. 타사에 네.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사만 홍보해요. 그럼 남자 캐스터 중에 남자 캐스터는 저희 한명재 캐스터. 그죠. 네. 나 그 얘기 최고죠,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한명재 네. 캐스터는요. 네. 정말 이 해설이 뭐 해설이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죠? 캐스터? 캐스터는 뭐라 그래요? 해설이라 그래? 캐스터도? 캐스터 멘트? 중계. 야구 중계. 네, 중계자. 네. 중계. 네. 야구 중계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 같은. 예전에는 딱 홈런을 맞으면 홈런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한명재 캐스터 같은 경우는 갑니다. 갔어요. 뭐 하여튼 되게 시적인 표현들을 되게 멋들어지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이 야구 역사계의 길이 남을 캐스터가 되지 않나.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의하고요. 네. 그분도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중계들을 굉장히 많이 모니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멘트들을 다 써보고 번역해보고 어떤 표현을 했나 공부를 그래서 다 하세요. 홈런을 그냥 홈런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 야구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거는 그 S에 계신 분. 그렇죠. S본부 얘기를 하고 에이, 그래요. 망했네. M본부에서. 에이. 예.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그 캐스터들의 표현 하나 하나가 사실은 시청자들한테 이게 탁탁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좀 미녀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는 좀 업무 부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자기 전문성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있나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해설위원들한테 막 물어요. 가서 막 물어보고 일부 찾아가서 묻고 방송 준비할 때도 저거는 왜 저렇게 플레이가 나오냐라고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가서 물어보고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조금 뭐 어려운데? 네. 지우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은 기억은 아닌데 네. 좀 뭐 딱히 얘기하기 딱히 드러내긴 좀 그런. 그냥 네. 애매한. 예. 네. 방송 끝나고 듣겠습니다. 네, 그거는 방송 끝나면 제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들을 수 있어. 네, 네.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이런 게 좋아. 네. 오프 더 레코드를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근데 반면 그런 조합 말고 좀 신선한 조합을 생각해 보실 법도 한데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정수 씨 같은 뭐 개그맨 그러니까 이런 사회 거. 야구를 약간- 하는 뭐 개그맨들이나 약간 비전문가의 네. 그런- 개인적인 소견. 사실 저희가 이전에 배칠수 씨를 패널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도 네. 지식이 되게 높고.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시잖아요. 예.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채널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그럴 거면은 확실한 전문가가 나서 얘기하는 게 어.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죠. 네, 예. 왜냐하면 깊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예.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설픈 전문가보다는 진짜 전문가가 네, 나와서 그렇죠.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시청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한 판단할 플레이를 수 있겠네요. 설명을 하더라도 네. 제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랑 뭐 이종범 위원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랑 그 달라. 신빙성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 스포츠 PD, 스포츠 아나운서 이런 걸 지원하거나 자원하는 분들이 네. 원래 좋아했을까? 아니면 수능 시켜서. 끝난 다음에 점수 직업 맞춰서 골라야 학교 되니까. 가잖아. 그래갖고 원서 그냥- 들고 막 고르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어디 건지. 고를까? 에이 예. 스포츠 골라야겠다 뭐 뭐 이런. 이런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점수 맞춰서 가는 건지. 궁금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빠였고요. 야빠. 야구빠. 예, 야빠였어요, 완전. 그래서 나중에 스포츠 관련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근데 대학을 가서 그 대학 방송국에 들어왔었어요. 거기 가서 뭐 시사 프로그램, 재미있는 싱글벙글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출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학내 소식을 가지고 학교 예. 방송으로. 예. 네. 그런 걸 하다가 졸업하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그 고연전이라고 정기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중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 네, 직접. 캐스터가 돼가지고 저는 대박. 해설을 했죠. 해설을 했어요. 네. 고대 나오셨구나. 네. 고연전 내일은 눈치 엄청 빨라. 그래서 네.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 중계였어요. 예. 인터넷 중계 대학 방송 대학 방송국의 국의 한 인천한. 최초의 인터넷 중계 방송. 그렇군요. 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5년이에요. 2005년. 네, 네. 그렇군요. 저 부대 갔을 텐데.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언제부터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저희 주로 보통 보면 부모님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버지 따라서 야구를 보다가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예. 야구를 좋아했고 예. 혹시 그럼 야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나요? 뭐 저는 1년 동안 초등학교 때 예. 리틀 야구를 리틀 야구. 했었어요. 그렇군요. 1년 하셨다고요? 1년. 난 또 되게 오래 했다. 아니, 6년 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5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 끝냈죠. 그렇군요. 일찍 자기의 적성을 알아챈 거지. 굉장히 빨리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다행이다. 불구하고. 몸 예. 상황이죠. 그렇군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야구 선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좋았을 거예요, 저는. 왜요? 예, 못했어요. 야구를 네, 정말 못했어요. 하긴 했는데 야구를 못했구나. 예, 예.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체격이랑.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몸이 뭐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작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127이었나 그랬어요. 키가? 네, 키가. 오, 미니언지네 미니언. 졸업할 때. 굉장히 네. 많이 크셨네요. 그런 그렇죠. 사이에. 네. 그래서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그만뒀죠. 이게 확실히 근데 스포츠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수도 약간 음색을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운동 선수도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타고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체육 때 제가 키가 160이었는데 네. 되게 큰 거 아닌가? 엄청 큰 거였는데. 예, 이게 전교에서 제가 2번째였어요. 키가. 근데 이게 안 크더라고. 그래 일찍 발육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안 커. 그래.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최장신이었거든 초등학교 때. 네. 그 장신이 지금 최저신. 제가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스포츠 아나운서 특히 여성 아나운서 생명력 굉장히 좀 짧잖아요. 오래 하기 어려운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직 굉장히 뭐 좀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로 고령의 여자 아나운서. 뭐 고령은 아니더라도 좀 그 분야에서 오래 한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채널이 시작한 게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뿐이지. 이제 앞으로 10년, 뭐 15년 후면은 지금 있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바뀔 것 같아요. 네. 전에 그 김성류 씨가 되게 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쵸. 그분이 좀 다른 길로 결혼하듯이 가시고 은퇴를 했고. 근데 그게 진짜 그럴 것 같아.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매력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선수 입장에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미녀의 여자를 만났다. 이건 뭐 안 넘어갈 대책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그 김성녀 아나운서 같은 경우 김태균 씨랑 결혼했죠. 네, 맞아요. 근데 결혼이나 뭐 무슨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여성 캐스터 아나운서 같은 분이 계시면 좀 많은 사회의 귀감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채널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고도 뭐 신이 되어도 계속 현장에서 나가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기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흰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현장 취재하는 기자로 남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염색을 하시는 방법. 아니 그 흰머리로 염색을. 흰머리로 염색을 젊은데? 네, 지금 이선필 씨가 노랑으로 염색을 했어요. 흰머리 염색.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그 나이가 있어. 외국은 그런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현장을 누비는 그.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사진 기자들 중에 연세가 있는 선배들이 직접 막 카메라 셔터를 확 누르고 그러면 주변이 이렇게 좀 조용해지죠. 선배가 일하시면 그분 셔터 소리 되게 큰가 봐요. 아니요, 다 똑같은 셔터 소리인데 중압에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쪽 분야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길러지면 좋겠다. 근데 근데 예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중계를 여성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된 일인가요? 예전에는 보면 남성들끼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2000년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은 거의 사실 스포츠 영역이 일종의 금요의 영역이기도 했었어요. 방송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여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현장에 나가면 사실 고운 시선을 못 받은 적도 있긴 있거든요. 남성 편향적인 거구나. 네, 그럼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정말 다 모든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우리 그 야구계나 스포츠계를 이끌어나가는 일종의 구성원으로 정확하게 모두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스포츠가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 남성 좀 중심적인 문화가 되게 많고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수적인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전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또 그렇게 돼야죠. 그 여성 프로 스포츠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많이 맞아요. 있어요. 여자 농구 맞아요. 같은 경우라든지 뭐 요즘은 또 여자 축구 다 활성화됐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네. PD의 장점이 좀 발현되는 지점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비슷한 구성 같은데 네네. 각 방송사마다 스포츠 채널마다 어떤 PD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지 그런 네. 점이 어딘지. 갑자기 너 되게 전문가 같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저 기자니까 일단. 사실 이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네. 경쟁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9시에 합니다라고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 이 하이라이트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몇 시에 합니다라고 3사가 정해놓고 시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생방송이 최고니까. 열린 시장. 예, 열린. 그래서 우리 경기가 끝나도 뭐 기다렸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경기는 하고 있다가 딴 데는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아이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라 말씀드리면 중계 방송이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같은 재료를 주는 거예요. 5경기라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3사가 각자 다른 레시피로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다 다르고.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그 뭐 0.01%의 시청률 경쟁으로 네. 정말 피가 마른다는 생각이 막 전해집니다. 피가 말라요. 네, 이게 그럴 것 같네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수혈 받으세요? 아니 수혈 안 받는데 속이 쓰려가지고 네. 네, 앉아 있다가 움직이질 못해요. 한 30분 되게-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진정시키고 퇴근해요. 그렇군요. 네. 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하나씩 주고 무를 하나씩 딱 준 다음에 각사에 주고 자 이제부터 만들어 10분 안에 만들어 딱 그렇죠. 그랬는데 네. 어느 집 무가 제일 맛있게 요리가 됐나 네.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매일매일 하는 거죠. 세상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뭐.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PD 수명이 베이스볼 투나잇 같은 걸 하고 나면 한 30년 줄 것 같아요. 제 기대 수명이 120세였거든요. 아 근데요. 지금 아 90세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시네. 네. 나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네. 그 이 야구를 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오늘 저 선수가 친 안타가 몇 년 만에 친 뭐 안타다 뭐 네. 이런 것들 데이터 갑자기 분석. 데이터가 완전 뜬금없는 무슨 지금 3루타가 저게 지금 몇 년 만에 친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 기록은 누가 검색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기록원들이 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야구에 완전 미친 기록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게 나오면은 빨리 검색을 해서 그쪽 기록 어디다 검색해요? 기록 녹색 사이트들이 창에다가? 있어요. 네. 기록 사이트. 기록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이게 얼마 만에 나온 거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을 그렇- 해주죠. 그 기록원들도 다 한 명씩 붙는 겁니까? 아니요, 기록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당 뭐 많으면 2명도 있겠지만 저희네 네. 같은 경우는 1명.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 작가들이 거의 음. 기록원 수준으로 야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잘 찾아요.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저희들이 그냥 뭐 오늘 열린 경기 어떤 거였지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채널을 돌리지만 네. 실제로 이 프로그램 한 편 만드는 제작진은 네. 엄청난 스트레스와 뭐 치열한 경쟁과 뭐 그 안에 엄청난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수명은 요구되는 30년. 거겠네요. 그렇죠. 예, 야, 이게 뭐 K 본부와 S 본부에 비교했을 때 MBC만의 좀 특징과 차별점이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 아니 뭐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이란 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사실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팟캐스트 방송 같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재밌어야 힘들어. 찾아 듣잖아요. 정치부 기자가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죽겠어.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재미라는 것에 양념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해설위원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가서 이거 분석처 뭐냐, 뭐가 의미 있는 장면이냐 계속 괴롭혀요. 그럼 뭐가 좋았다고 하면 그게 뭐가 좋았냐, 왜 좋았냐,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좋은 거냐라고 계속 물어봐서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설위원분들이 나오는 걸 꺼려 하시죠. 귀찮으니까.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디테일한 예, 정보를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그거를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들이에요. 저희 근데 만드는 PD들은 과정들이. 진짜 그 사람들을 참 그 출연자를 괴롭히는 직업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 무슨 그 방송에서 10분짜리 뉴스 브리핑 같은 거를 해도
엄청 괴롭혀. 계속 취재시켜. 만약에 6시 방송이다. 네. 그러면은 5시 59분까지 괴롭혀요. 맞아요. 거기까지 종합된 새 소식. 네, 맞아요. 썸씽 뉴를 그렇게 원하는 게 PD라는 직업이더라고요. 저희도 생방송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나가는 중에도 괴롭혀요. 하는 중에 하는 중에도 심지어 하는 그러니까 중에도 하이라이트가 괴롭혀요. 나가는 중에는 해설위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 그 쪽지 넣는구나. 아니요 이어를 딱 열어가지고 예, 예. 이거 뭐 때문이냐 왜 그러냐 다시 예. 멘트 해봐라 그리고 예. 멘트를 다시 하시면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정정해 주세요라고 예, 계속 예. 괴롭혀요 저희는. 아 그렇군요. 이게 출연진도 제작진도 다 같이 괴로운 그러나 시청자는 즐거운 그렇죠. 이런 예. 거네요. 시청자만 즐거우면 그만이죠. PD가 자기 수명만 단축하면 좋은데 다 네. 단축시키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맡고 계시지만 네. 이후에는 좀 어떤 프로그램 계속 야구 관련된 것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야구 프로그램도 야구 시즌이 끝나면 네. 저희 스포츠 채널에서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콘텐츠들이 그래서 네. 뭐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시즌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따라. 여름에는 야구를 했다가 네. 겨울이 되면은 농구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돌아요. 저희. 동계 스포츠를 하니까 동계 스포츠 농구. 농구. 네, 농구. 겨울에 배구. 안에서 네. 하니까 네. 배구 농구. 네. 어떤 게 중계하기 가장 힘들어요? 야구가 끝판왕이에요. 맞아요. 네. 축구보다. 축구보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왜 그런가요? 경기의 특성 때문에. 경기의 특성 때문이고 네.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전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넓은 그림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야구는 세부 디테일한 세기들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들이 몇 번씩 끊어서 막 나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요즘 방송 기술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해요. 네, 심판이 그렇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오는 화면을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찍어내요. 그리고 심지어 돋보기 같은 것도 갖다 대고 그걸 슬로우로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근데 이게 지금 막 찍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걸 재편집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는 것 그림들을 네.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네. 네, 바로 굉장히 고가인데 음. 그 장비들이 중계차 안에 있어서 네. 그거를 바로 잡아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게 기술 영역이었는데요. 네, 네.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새 보면 언론사들이 너무나도 헬리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네, 네, 막 네. 촬영하고 그런 거 이제 그러잖아요. 흔하지. 네, 네. 예, 이제 흔해져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네. 장비인데 네. 좀 뭔가 특별한 장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디테일을 보여줘야 될 때 쓰는 네, 네.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울트라 슬로우 모션이라는 음. 것들이 있는데 저희 그 초당 한 400프레임 정도를 찍어내서 내보낼 수 있는 이야. 장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래서 LSM이라는 장비인데 네. 그런 것들도 들어오는 그림들을 카메라 한 4대 정도를 한 기계에 담아요. 그거를 바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피칭캠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새로 그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좋아.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장비 경쟁도 치열하겠어요. 예컨대 MBC에서 이거 샀다 그러면 야, 우리도 사자. KBS, SBS 우리도 사야 되겠다 막 이렇게 서로 상호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들한테 더 새로운 그림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의 장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또 남이 한 건 또 똑같이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 더 위 아니면 다른 거 네. 이런 것들로 나가려고 그렇죠. 그러지 예. 똑같이 하려고는 잘 안 해요. 난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홈베이스에다가 네. 마이크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중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 저희가 그거 올스타전 때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 중에는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정규 시즌 중에는 어려워요.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굉장히 욕하고 어쩌고 이런 거 작전도 그렇죠. 있고 이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다 그대로 내보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고죠. 구단주들이 소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죠. 그래서 이벤트 못 참어. 게임에 네. 양해를 구하고 네, 한번 심판한테 마이크를 달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시도를 한 적이 그럼요. 있어요. 다들 되게 좋은 말 쓸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평상시에는 평상시엔 반말하다가 마이크 채워주면 존댓말하고 그렇죠. 다 예. 그렇죠. 예. 예. 스트라이크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마이크를 채워주면 사실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의식이 돼서 경기력에 경-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좀 피하려고 하지 피해야죠. 마세요. 예, 그러네요. 중계가 경기에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충실한 경기가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방송을 자꾸 의식하니까 그렇죠. 네, 그럴 것 멋진 같아요. 표정 지으려고. 개인적으로 나는 방송 이거 그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관객석에서 이제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병을 투척하거나 욕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기할 때죠, 요즘에는 많이 줄긴 했는데 이제 그런 관객들을 찍어내는 거지. 찍어내서 경기장에 출입을 막는 거야. 사실 그 부분은 네. 뭐 구장 관리 측이나 네. 경찰 측에서 할 일이고 네. 사실 저희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나오면은 전국에 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송당하나요? 뭐 그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방송사 자체가. 예. 아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개인 얼굴을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초상권도 있고요. 멀리 풀샷을 잡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약간 초점을 예, 나가게 해가지고 흐린다거나. 그래서 네. 잘 안 보여주는 네, 그런 그게 방향을 선택하고 언론 있어요. 보도 준칙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막 그를 그 사람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게 보도 준칙이 있어서 난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 그 좀 우리나라는 좀 가해자에 대한 인권과 초상권만 신경 쓰는 것 같은. 그 그렇지 주변 않아요. 사람. 네, 근데 피해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만약에 경찰 측에서 요구를 한다, 구단 관리 측에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자료를 다 드릴 수는 있죠. 협조할 수 있다. 네, 이거죠. 협조할 수 있죠. 뭐 근데 그 수사에는 그거를 당연히 협조하죠. 방송상에 그렇게 노출시킨 그렇죠. 거는 좀 무리가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정수 씨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나 제 그 누구 삼촌인데 그럼 이 친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론이 그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된다는 윤리 기준 그렇습니다. 강령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어떠세요?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 좀 여기서 내가 꼭 써보고 싶은 기술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 쓰지만 내 네. 작품에 쓰고 싶은 새로운 기술이 있다. 잠깐만 이게 비장의 기술 같은 걸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좀 그런 네.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업무상 기밀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또 개인 또 경쟁이 있으니까 네. 이건 제가 아, 개인 고의 PD 간에. 품고 있다가 예, 프로그램으로 제 방송 때 한번 표출시키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방송 예. 중에 네. 지금까지 하신 거 중에서 네, 네. PD로서 되게 보람 있었거나 내가 신났던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사실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중간 있죠. 제가 입사가 10년 차인데요. 네. 와 오래되셨네요. 예, 근데 제가 4년 차 채우고 회사를 나갔었어요 한번. 와. 예. 염증을 느끼고 아니요, 다른 일을 장사하고. 해보고 싶어서. 다른 거 해보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작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중간이 조금 비어요. 텀이 있군요. 예, 예. 근데 그때가 굉장히 PD들이 많이 클 수 있는 기회인데 뭐 제가 어떻게 좀 스스로 차버린 그럼 지금 그런 덜 게 크셨어요? 되는데. 예? 좀 덜 크셨어요? 아니 지금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잘 크신 거예요? 예, 많이 선배들의 올라왔지만 배려로. 예, 예. 선배들의 배려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듣고 예, 계시죠.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아 저희가 뭐 남자들이 축구 얘기, 뭐 스포츠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면 밤샌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선배님 좀 네. 지루하실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제가 사실은 야구장에 저도 많이 갔었어요. 저 아는 지인이 070 아세요? 네. 예전에 070 있었어요. 야구 중계해 주는 거 전화해가지고 아, 야구 네. 중계 듣는 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거 예, 있었어요. 예, 예. 90년대에. 예. 90년대. 모르는구나. 우리는 네. 귀로만 안 들리는 그런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구장을 때로 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먹었죠. 그렇죠. 여자들은 주로 먹죠. 예. 언제 아침에. 끝나냐. 제가 이 그랬는데-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전 방송들을 좀 찾아 들어봤는데 네. 얼마 전에 예체능 관련해서 네. 방송 네, 하나 네,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스포츠를 안 좋아하신다고 네. 별로 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템 왜 선정했냐 뭐 이렇게. 네. 네, 저의 의지였습니다. 시국인데 지금 스포츠 할 얘기를 할 때야 뭐. 아니요, 뭐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PD님 때문에 네. 그 새롭게 야구에 대한 눈을 떴어요? 예, 눈을 떴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절반 뜨신 것 같아요, 지금. 저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베이스볼 투나잇으로. 예. 나 그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그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서 네, 네. 화면이 이제 슬로우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애매한 거 말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요거는 심판 판정이 이렇겠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캐스터들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그게 네. 심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차단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세이비 맞네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심판들이 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 어떤 멘트를 추가해서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는 편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건 심판의 몫이죠. 그렇죠. 예, 예. 방송이 개입해서 편향 시비를 불러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딱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심판이 어떻게 콜을 해도 심판이 재량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해외 뭐 메이저리그나 뭐 NBA 농구나 그런 거 중계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객관적인 중계 네. 정보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그들은 한쪽으로 되게 편파적으로 하거나 뭐 한 팀을 우선적으로 맞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막 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불가능한가요? 그런 식의 사실 중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방송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중계 자체를 지역 방송사가 해요. 맞아요. 만약에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의 뭐 경기 중계를 한다 이러면 루츠라는 피츠버그 지역 방송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담으로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당연히 되겠다. 피츠버그 응원을 당연히 하겠죠. 응원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MBC는 공중파 공중파니까. 방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해야 모든 팬들에게 보여드리게끔 하는 예. 방송이니까 예. 사실 편향 중계는 국가대항전 말고는 어렵죠 사실. 그렇죠. 지역 네. 방송은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뭐 대구 MBC나 부산 MBC가 중계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예, 뭐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부산 MBC의 라디오가 중계 같은 경우는 완전 롯데 중심으로 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방송 시스템이나 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로 좀 다른 환경이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하고 약 한 40분 정도 함께 얘기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 나 궁금한 게 또 있어. 네. 많아요. 질문하세요. 진짜 질문하세요. 질문 또 해야 돼요? 네. 그 있잖아요. 그 관객석에 미녀들이 꼭 종종 있어요. 그 팬을 그 구단을 응원하는 미녀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꼭 찾아서 찍어요. 화면에 꼭 나와요. 네. 그분들이 시청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시청률 얼마나 김단비를 영향을 다 미치는지 보세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스포츠라는 게 관중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급 질문 있어. 긴급 네, 질문. 네. 긴급 질문. 혹시 그 선수들 관련 에피소드나 네. 뭐 그런 이렇게 선수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중계하시면서나 뭐 그런 중계하면서 네. 선수들 관련해서 선수들에 대한 비밀 얘기, 에피소드 웃긴 비하인드 거. 뭐 선수들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박성민 선수는 왜 웃긴 건가? 그분은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 되게 열심히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삼성의 그 박성민 선수라고 있는데 있어요. 되게 웃긴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는. 뛰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하여튼 특이해요. 네. 바보형 캐릭터구나. 예. 근데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한 거다. 엄청 잘해요. 근데 네, 야구 그렇군요. 잘하네. 네. 선수들도 에피소드 방송 많이 보나요? 그러니까 에피소드인다. 하이라이트 방송 많이 보나요? 네. 보겠죠. 이긴 날은 본대요. 어떤 그렇지. 프로 많이 진날은 보시나요? 술 먹느라 먹을 수가 없어. 이긴 날은 진 날은 또 예.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기분 안 있고. 좋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안 보고 이긴 날은 이렇게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라커룸에서 보고 이렇게 간 맞아, 경우가 있다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M을 볼까요? K를 볼까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네. 이게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현장에 있잖아. 다 나오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네. 근데 은근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방송 보는구나 이렇게. 제가 혼자만 해적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눈빛은 주고받죠. 예, 뭐 좋죠. 제 생각에는 선수들도 자기가 어떻게 나왔나, 방송이 어떻게 비치나 궁금하죠. 되게 궁금하고 예. 뭐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예. 예. 자기를 잘 잡아주는 언론을 좋아하겠죠. 저희는 좋게 얘기해주고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막 뒤로 네. 걸을 것 같아. 이번 카메라는 이번 나 잡아달라고. 나는 왼쪽에서 오니까 왼쪽 잡아달라고. 이렇게 PD분은 욕하실 것 같아. 그런 거는 사실 잘 없어요. 없어요. 경기 중에는 선수들은 그걸 신경 안 써요. 경기에만 오로지 신경 쓰기 때문에 프로십. 예, 그래요? 그거는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래. 정치인들은
그 요청해요. 카메라 그렇죠. 감독님들한테 네. 왼쪽, 요청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에 뭐 이런 거 그런 다시 거 할게요. 뭐 요구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정치인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역시 선수는 선수군요. 선수네요. 네. 선수는 확실히 근데 요즘에 좀 중계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게 예전엔 그냥 야구만 중계했는데 요즘엔 그 안에 있는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되게 눈매도 무섭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선수가 잘못하고 들어오면 김성근 감독님 표정을 따요. 이렇게 따면은 이게 드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무슨 야구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음. 공 하나 던지고 난 다음에도 쉬고 하는데 그 사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중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뭐 정말 재밌게 약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PD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약 1분간 네. 세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홍보를 해야 되지 제가?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예. 하세요. 아내 얘기하시고 막. 아니요,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홍보? 예. 네. 사실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아 지금 네. 상 받은 건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뭐 앞으로도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풀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나서 행복한 마음 그대로 기쁜 마음 그대로 계속 느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야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저희 스태프들 괴롭히면서 좋은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수요일 오전 11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당장 뭐 가셔가지고 바쁘게 일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죠? 이제 바로 출근해서 네. 준비를 해야죠. 방송. 네, 아 그렇군요. 지역으로 가셔야 되나? 만약 지방으로. 아니 저는 회사로 가야죠. 회사에서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스튜디오를 만드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아, 저 그럼 그쪽에서 쏘고 여기는 그럼요. 저희 쏘아주는 그림을 받아서 바로 편집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정말 바쁘게 하루를 매일매일 시청률 경쟁 속에서 싸우고 버티고 함께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PD님 모시고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네.